보통 밭에 작물을 심을 때는 씨앗을 직접 파종하거나 고추와 같이 모종을 키워 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4, 5월에 전북 무주의 한 시골 마을에 가면 이상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씨앗을 파종하는 것도 아니고 모종을 심는 것도 아니고 댕강 잘린 참나무를 쪼르르 베어내 복토하고 볏짚까지 덮어주니까요. 혹 참나무를 기르는 새로운 농법이 전북 무주에서 시험 중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하늘이 한반도에 내려준 신의 선물을 야생에서 가져와 재배하는 중입니다. 2000년 전 한국 땅에 우연히 내려온 이 식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보통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식물 중 최고는 인삼을 꼽습니다. 물론 북미, 중국, 일본 등에도 인삼은 있지만 이들의 약효는 한반도에서 자란 것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려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얻게 한 것은 똑똑했던 우리 조상들 덕분입니다. 수분이 많은 생물 인삼은 이동 과정에서 부딪히고 깨지는 등 장기 보관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 중 누군가가 인삼을 수증기로 찐 후에 이를 말려 홍삼을 개발했는데요. 원래는 장기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홍삼이 만들어졌지만 과학의 시대로 접어들어 성분을 분석해보니 인삼일 때보다 홍삼일 때 유용한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보관도 용이하고 오히려 약효가 올랐으니 인삼보다 홍삼의 가치가 더 높아진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이 인삼은 원래 산삼 씨앗을 밭으로 가져와 키운 것에 불과한데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전북 무주에서는 산삼 씨앗을 밭으로 가져온 것과 같은 혁신적인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까지 부모님께서는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고추, 옥수수, 고구마, 감자, 콩 등등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셨는데 제가 도와드리며 겪어본 농작물 중 최악은 단연 마였습니다. 보통 마 또는 참마라 불리는 이 녀석을 쪼개보면 끈적끈적한 진액이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이 녀석을 산속의 뱀장어라고 부르긴 합니다. 뮤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끈적끈적한 것이 꼭 윤활유와 비슷한데 실제로 뮤신은 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위벽을 코팅해서 장에 붙어있는 이물질이 매끄럽게 잘 떨어지게 하죠. 따라서 음식물 찌꺼기가 장 내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시켜 소화를 돕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이나 위가 불편한 분들이 주문해서 드시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농사 짓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땅속에 푹 파묻혀서 하나하나 뽑아내야 하는데 부러지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곡괭이나 호미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캐냈습니다. 한번 수확하고 나면 손에 물집이 생기기 일쑤여서 가장 꺼렸던 농사였습니다. 그런데 전북 무주에 가면 같은 이름을 쓰지만 전혀 다른 마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바로 천마인데 천마는 지금 산삼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도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름에 하늘천이 들어간 것에서 알 수 있듯 천마는 하늘에서 내린 식물입니다. 옛날 옛적 한 효녀의 홀어머니에게 갑자기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그때 산신령이 나타나 산꼭대기에 가면 하늘에서 떨어진 약초가 있으니 그것으로 치료하면 된다고 알려졌고 소녀는 산꼭대기에서 약초를 구해왔습니다. 약초를 먹은 어머니는 씻은 듯이 나았고 그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됐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져 마목을 치료하였다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 바로 천마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천마가 산삼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인삼은 산삼의 씨앗을 가져와 밭에서 키운 것인데 산삼은 재배할 수 없습니다. 산에서 자연의 힘으로만 자라기 때문에 구하기도 힘들고 약효도 뛰어나 일반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마는 약 2000년 전부터 우리나라 산야 중에서도 깊은 산에서만 자생하는 자연산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92년 전북 무주 안성면의 몇몇 농부들이 덕유산에서 구한 야생 천마를 재배하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천마가 한국에만 자라는 것은 아니고 일본, 중국, 대만 등 한국과 비슷한 기후를 가진 나라에서도 자생하지만 천마를 야생에서 가져와 밭에 재배하기 시작한 현명함은 한국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천마는 조선시대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는데 특히 과거 시험 기간에 어마어마한 가격을 자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시대 양반들의 유일한 출세길은 과거에 급제하는 길이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는 것만이 가문의 영광, 개인의 영달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었죠. 그런데 과거 시험 기간이 도래하면 장안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품목이 몇몇 있었는데 가령 종이, 묵, 벼루, 붓 등등 시험을 보기 위한 도구들과 바로 총명탕에 들어가는 한약재였습니다. 유일한 출세길인 과거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그 부모들은 배운 것을 까먹지 않도록 기억력에 좋은 한약재들을 다려서 먹였는데 총명탕의 주재료 중 하나가 바로 천마였죠. 동의보감에는 총명탕은 건망증을 치료하고 오래 복용하면 하루에 1000마디를 외울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됐을까요? 현대시대로 접어들어 총명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는데 생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기억력이 감퇴된 흰 쥐를 대상으로 총명탕을 섭취시킨 결과 학습과 기억력 회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총명탕이 치매 예방과 치료에 응용될 수 있음을 주장했죠. 뿐만 아니라 천마 자체도 현대로 접어들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는데 일례로 천마는 신경세포 자연사를 억제하고 뇌허열 손상을 억제하는 신경세포 보호에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천마가 이런 효능을 보이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천마에는 가스트로딘과 에르고티오네인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천마의 주요 성분인 가스트로딘이 기억력 강화 및 인지능력 개선과 같은 뇌신경 질환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과거에 응시하는 자식놈이 배운 것을 까먹지 않도록 총명탕을 다려 먹었던 것이 꽤나 과학적인 접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제가 아버지를 도와 농사지었던 참마를 신선 농산물로, 천마는 약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마와 참마를 비교하는 것은 마치 산삼을 도라지에 견주는 것과 같으며 둘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예로부터 격을 달리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삼은 나눠줘도 천마는 못 나눠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천마는 산삼보다 귀하게 대접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은 천마든 참마든 말하는 공통적인 이름을 쓰기 때문에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천마를 생산하는 곳은 전북 무주, 그 중에서도 안성면 일대입니다. 무주가 전국 천마 생산량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는데 안성면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성면이 천마의 성지인 겁니다. 해발 600m 내외의 산악지형과 고랭지, 마사토 등의 재배 요건이 좋아 천마 자생지로 최적의 장소로 꼽히죠. 그럼 덕유산에서 자란 야생 천마는 어떻게 재배할까요? 천마는 난초과의 식물로 버섯균에 붙어 기생해서 성장하는 식물입니다. 천마는 꼭 남성의 상징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키우는 방식도 특이합니다. 천마 재배를 위해서는 참나무가 반드시 필요한데 약 30cm 크기로 자른 참나무를 밭에 일렬로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참나무 사이사이에 천마 종균을 샌드위치처럼 끼워 넣고 그 아래 초겨울이나 봄철에 수확한 작은 천마를 놓습니다. 일정 온도가 되면 종균이 활동을 시작해 참나무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 성장하는데 천마는 스스로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잎과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뽕나무 버섯균이 참나무를 분해해 성장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이 뿌리가 천마와 접촉하게 되면 천마가 영양분을 흡수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천마가 하늘이 내린 보약이라지만 뽕나무 버섯이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신비한 자연의 이치를 인간이 발견해낸 것이죠. 천마는 생태적으로 버섯류와 공생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른 식물에는 거의 함유되지 않은 버섯 특유의 기능성 물질, 즉 에르고티오네인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데 천마에 함유된 에르고티오네인은 영지버섯의 60배가 넘는다고 하죠. 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가장 많은 양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천마가 특별한 이유는 재배 시 화학비료나 농약 등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넘어 화학비료나 농약 등의 성분이 남아있는 토양에서는 천마가 전부 죽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00%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해야 하는 까다로운 식물이기도 한데요. 현재 천마는 하늘이 내린 보약, 하늘이 내린 식물 등으로 불리며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천마 산업이 안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게 된 계기는 무주 천마사업단이 등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무주군은 2011년 제품 개발과 생산, 유통, 지원, 홍보를 위해 천마사업단을 설립했고 2013년 보성녹차, 횡성한우, 의성마늘처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무주천마라는 지리적 표시를 획득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천마는 깊은 산에서만 자생하는 등 야생성이 강한데 전북 무주는 천마 재배에 가장 완벽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가능했죠. 사업단은 천마 가공품 개발, 가공시설 구축, 통합 홍보, 문화관광 연계 등을 통해 천마 대중화와 상품화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재배 성공률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향상시켰죠. 제품군도 생천마와 엑기스, 환, 액상 추출차 등 단순 제품에서 벗어나 천옥록이라는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도 출시했는데 천옥록은 천마의 천, 홍삼의 홍, 녹용의 녹을 의미합니다. 100% 무주에서 재배한 천마에 수백 년간 세계 최고의 품질을 유지해온 홍삼, 그리고 왕과 황제의 장수 비결로 알려진 녹용까지 더한 최고급 제품이죠. 천마를 처음 접한 소비자와 천마 고유의 맛에 어느 정도 익숙한 소비자의 입맛과 취향을 모두 고려한 상품으로 무주에서 천마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산삼은 나눠줘도 천마는 나눠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효능이 대단한 무주천마는 수많은 건강기능식품이 난무하는 현재도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무주천마 사업단이 10년의 연구 끝에 내놓은 최고급 프리미엄 역작 천옥농의 공동구매를 제 채널을 통해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간 단 한 번도 할인 행사나 온오프라인에서 할인 판매를 진행한 적이 없었는데 추석 연휴 기간 단 6일 동안만 3박스 89,0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할인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시중에서 최저가가 한 박스 5만원가량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3박스 89,000원, 즉 한 박스에 3만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진행하는데요. 무주천마사업단에서 제 채널에서만 진행하기로 약속했고 한정 수량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런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공구 제안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여쭤본 것은 전북 무주의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였습니다. 저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농사를 짓는지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항상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무주 천마사업단이 탄생한 배경이 천마를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증대에 있었고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1년 내내 떼약볕에서 고생하는 우리 농민들이 잘 살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던 녀석을 밭으로 가져와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 찾아낸 신비한 자연의 이치로 키운 하늘이 내린 보약 천마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접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총명탕을 소개해드리기는 했지만 천마의 효능은 하나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합니다. 다만 제 영상에서는 소개하기에 한계가 있어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그 효능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과 댓글에 남겨드린 링크에서 직접 구매하실 수 있고 더 자세한 효능과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게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올해 추석은 사랑하는 가족과 풍성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항상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